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유민지 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자들은 왜 운에 집착할까요? 이 책은 그에 대한 해답을 들려주는 책인데요. 저자는 방송계에서 일하며 미스터 트롯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저자가 어린 시절 너는 운을 크게 불리는 아이가 될 거야 라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지금은 운을 귀하게 만드는 인생을 살며 운의 비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행운이 통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계가 그러한데요. 그래, 그것은 운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열과 성을 다하는데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이유, 억대를 호가하는 회당 출연료로 마침내 수십억짜리 집을 사게 된 놀라운 실체. 적어도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만큼은 운이란 것이 노력이나 실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방송국이라는 곳은 운을 믿지 않거나 둔감한 사람조차도 운의 존재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곳입니다. 인생이 하루아침에 대박나거나 쪽박 차는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방송국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기 데뷔한 두 아이돌의 성공을 극명하게 가르고 단 한 번의 출연으로 스타를 만드는 그 무엇, 운이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섭외 영순위로 억만금을 줘도 캐스팅을 못하던 가수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에 연루돼 모두의 외면을 받는 곳, 인생의 냉탕과 온탕, 뭐 아니면 도 극과 극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운을 믿지 않는 사람도 내게도 운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내가 담당했던 방송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되는 순간을 생생하게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방송이 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별로 인기가 없던 인물이 급부상해서 수천 명의 팬클럽이 결성되었습니다. 반대로 승리를 차지할 것만 같았던 출연자는 작은 실수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노래 실력이 뛰어나도 그 주에 다른 참가자의 퍼포먼스가 화제가 되었다면 점수는 한순간에 뒤집히고 우승 후보였던 사람이 방송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인기 투표에서 밀려나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경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떨어진 사람이 진짜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을까? 반대로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이 떨어진 후보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떨어진 사람 중에도 분명 더 좋은 실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있을 터였습니다.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운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타이밍이구나.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있어도 나의 재능과 가치를 알아보는 시대를 잘 만나야 하는구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나는 인간의 운에 대해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는 어떤 물리적 제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운의 세계가 더 가깝게 느껴진 것입니다. 무의식을 어지럽히던 자욱한 안개가 한꺼풀 걷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왜 나는 큰 돈을 벌지 못했을까만 곱씹던 머릿속에 전혀 다른 생각들이 공간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운에 대해 너무 몰라서는 아닐까? 운이라는 것도 사람을 가리진 않을까?
순간적으로 어떤 확신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선언한 부자들만의 비밀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한 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있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섬화 현상.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인생이 바뀌는 시점이 옵니다. 역학에서는 대운이 오기 전 기운이 바뀌는 시기를 가리켜 교운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운과 새로운 운이 교체되는 시기인데 삶이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예기치 못한 변화가 들이닥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을 곧잘 불행으로 오인합니다. 코로나로 가게 매출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망하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운이 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놓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고 해서 영원히 없진 않습니다. 이런 혼란이나 변화가 불행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분명 상황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의 한 카레 가게 이야기입니다. 그 가게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간 단축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백 인분의 쌀밥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미 지어놓은 밥을 모조리 버릴 위기에 처하자 보통의 사람들처럼 좌절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닥친 불행으로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이내 생각을 바꾸고 남은 찬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될 빵으로 맥주를 제조한 싱가포르의 한 기업을 수소문했고 문을 두드린 끝에 기술을 전수받아서 찬밥 업사이클링에 성공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크래프트 맥주의 탄생이었습니다. 버려질 식재료의 형태를 과감히 바꿔 재기에 성공한 카레 가게 주인의 이야기는 매스컴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식량 위기 속에 버려지는 쌀을 어떻게든 줄이고자 했던 그는 평범한 카레 가게 주인에서 크래프트 맥주 창업자로 대변신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다고 느꼈던 순간은 다름 아닌 좋은 운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패턴화된 삶이 급격히 바뀌면 가장 먼저 불안을 느낍니다. 수중에 있던 행복과 재산이 달아나 버리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똑같은 속도로 흐르는 바다는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렁일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도 있고 물이 빠질 때가 있으면 넘쳐 흐를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운이 바뀌는 시점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고기를 낚는 어민들 사이에는 섬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낯선 용어입니다. 거센 태풍이 조류에 영향을 주면 바다가 뒤집히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바람이 거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흙탕물이 맑아져 대어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쓰라린 조짐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코 인생 전체가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운은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위해 섬화 현상을 맞은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감춰진 속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혹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오로지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습니다. 쉽게 말해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말입니다. 물론 정말로 회사가 여러분의 재능을 꽁꽁 묶어두고 틀어막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회사에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은 10인데 3만 보여졌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일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인생은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판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자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과감하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 리 없습니다.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에 있습니다. 운이란 어떻게든 파고들어 틈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보상입니다. 이제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을 알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 거의 모든 부자들이 공통된 말버릇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운이 좋았어요 라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 스스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의지가 강해야 하는데요. 의지 화신으로 거듭나는 법이 있습니다. 명확한 부자를 꿈꾸고 경험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큰 돈을 벌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부자의 상이 우리의 망막에 뚜렷하게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이 뚜렷한 사람은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잘하든 못하든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판단력이 흐려질 때도 목표가 산란되어 버리는 일이 적습니다. 의욕과 인내심을 유지하고 있어 괜한 고민으로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손에 잡힐 듯이 꿈을 꾸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해냅니다. 구체적인 상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막연한 상상은 막연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신이 되려는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또 부자가 되어 무엇을 이룰 것인지 부자의 상이 뚜렷하면 할수록 돈에 대한 열망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큰 부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강한 실천법입니다. 운이라는 마일리지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합산물이기 때문에 당장 1년 뒤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재물도 그렇습니다. 간혹 거액의 횡재수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런 운이 보통의 운명을 타고난 일반인에게 들어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록 10점은 못 맞히더라도 관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 보통의 운명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오해합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하면 당장 큰 부자가 되는 줄로만 합니다. 하지만 부자의 기준은 저마다 다르고 돈을 바라보는 가치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100억이 생겨도 별 감흥이 없고 다른 누군가는 당장 100만 원만 생겨도 고통이 사라집니다. 재물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돈과 바꾸는 것일까요? S는 마트에서 파트타이머 캐셔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언제나 그래왔듯이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기계적으로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사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내년에 재물운이 참 좋으시겠어요. 손님은 자신을 관상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덕담이라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로부터 S의 얼굴에 싱글벙글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설마라는 마음가짐 속에 혹시 내가? 라는 기대감이 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온다던 재물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S는 갸웃했습니다. 그 어디서도 큰돈이 들어올 만한 낌새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나 했던 희망은 이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S의 좋은 운은 이미 지나간 뒤였습니다. S는 1년 전 매달 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듬해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파트타이머의 시급이 오른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관상가가 말한 S의 재물운에는 그 돈도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재물운은 갑자기 나타나는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좋은 환경, 즉 돈을 불리기에 유리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S가 기대한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그 액수가 100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S는 정확한 시기와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관상가 손님을 원망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지나친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운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뒷북입니다. 만약 S가 재물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오고 있구나. 그럼 월급이 조금 올랐으니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볼까 결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실제로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실전 투자로 경험을 쌓다 보면 돈에 대한 감각도 좋아질 것이고 마침 재물운이 좋은 시기와 겹쳤으니 꽤 괜찮은 성과를 거두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운은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액션을 힘껏 밀어주는 고마운 순풍입니다.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를 밀어주지 않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깁니다. 또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돈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이라는 꿈을 이루고 누군가는 회사 경영을 열심히 해서 사세를 확장합니다. 사람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선택과 집중을 반복합니다. 뭔가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집중하는 게 인생입니다. 이것은 자유의지가 생기는 순간부터 예정된 사이클입니다. 선택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얼마나 집중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뿐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얼마나 집중할지는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는 얼마든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입춘을 기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1년 새운에 집중하라고 조언할 때가 많습니다. 10년치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너무 막막합니다.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운은 매년 새롭게 갱신되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흐름을 바꾸는 노력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새로운 봄, 입춘이 올 때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니 마음도 산뜻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액션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결국 그 행동 하나하나가 올 한 해 나의 운을 결정할 것입니다. 1년 후가 길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길게 느껴지는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바람의 방향을 바꾸기에 말입니다. 바람처럼 들고 나는 돈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온 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 와도 나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 운은 그저 공중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사람에게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곧 운이요, 돈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와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요즘 너도 나도 인맥 늘리기에 혈안입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좋다는 사람들은 문어발식으로 연락처부터 저장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만 아는 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등급별로 사람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말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했던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었는지 말입니다.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얼굴도 모르는 생면부지의 타인이고 재난재해 소식에 위로와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것도 처음 보는 이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알고 있는 인연보다 뜻밖의 인연이 호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를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귀인을 좌우하는 운이란 것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몇 날 며칠째 공을 들이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시공건으로 한 임원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설사 간부 제의는 수주건이 풀리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아, 조금만 공들이면 될 것 같은데 근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회사에서 이번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될 듯 말 듯 영 안 풀리네요. 잘하면 큰 건 하나 터질 것 같은데 그분은 돌아서면 태도가 싹 달라져요. 이야기를 마친 제이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기울어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 일은 곧 직원들이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이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연거푸 뒤적이며 거래처 임원과의 다음 약속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분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켜야 하니까요. 제2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쟁사는 그의 회사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건설사 서너 곳이 그 임원에게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제2의 회사로 기울어 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다른 회사와 만나는 일이 부쩍 늘면서 계약 가능성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울이 쏠려버린 상황에서 당장 해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이가 앞으로 회사를 일으켜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에너지를 조금만 쓰셔야 해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사람들은 대부분 누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줄 귀인인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에너지를 쏟는 실수를 범하죠. 특히나 목적을 가지고 대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에너지를 쏟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간 선생님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빼앗겨 버립니다. 따라서 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전부 쏟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적당히 쏟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것도 큰 에너지랍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면 감정적으로 큰 손실이 생기죠. 길게 갈 수 있는 인연도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보세요. 에너지를 과도하게 쏟지 않는 선에서 우선은 나는 제이에게 지금 하고 있는 수주권에 적당히 공을 들이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신 제이의 회사를 방문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 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이는 조언대로 실적이나 돈은 생각하지 않고 고객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공에 계약과 거리가 먼 질문이라도 친절하게 그리고 최대한 공평하게 응대했습니다. 심적으로 과도한 에너지를 쓰지 않으니 힘들이지 않는 친절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아등바등하지 않으니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계약이 불발되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래도 멀리 걸음해준 고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고마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소소한 공사들로 회사는 얼마간 근근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루한 외투를 걸친 60대 노인 한 분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차림새만 봐도 수주나 계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도 제이는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노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해왔다는 노인은 큰돈이 되지 않는 가게의 이전 문제를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에 드는 비용을 설명해 주자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은 공사 대금이 너무 고액이라 어렵다고 손살에 쳤습니다.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30분을 훌쩍 넘긴 상담이 못내 미안했던 것일까? 노인은 건설사 문을 열고 나서며 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면 좋나요? 대신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제이는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노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노인의 인사말처럼 한 사람이 제이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지역에서 소규모 타운하우스와 쌍둥이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이름난 건물주였습니다. 제이는 뜻하지 않게 주거 단지 한 구역을 담당하는 수십억짜리 시공 계약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공을 들였던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은 영혼을 바쳐 접대한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이는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친절한 얼굴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했을 뿐인데 이처럼 커다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계약을 따냈으니 말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했어요. 누구도 다시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죠. 라며 아픔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나 투자, 사업처럼 금전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 혼자 저만치 앞서 나간 것은 아닌지, 상대에게 공을 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인데 상대가 입맛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 자기 에너지만 날리는 형국일 수도 있습니다. 정작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좋은 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오히려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옵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는 에너지를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의 감정 에너지를 올바르게 지켜내며 너무 잘하거나 못하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목적을 버리고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인연이 행운을 몰고 옵니다. 미래는 먼저 읽는 자들의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 너무 달아버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말인데요. 소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신념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부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변화시킬 줄도 알았습니다. 바로 자기 암시였습니다. 나는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성공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매일매일 되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루틴처럼
소리 내기를 반복하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연결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리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도 루틴의 무한 반복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좌우명가도 같은 다짐을 지갑 한쪽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는가 하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1년 후를 읊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다지는 한 문장이기도 했고 닮고 싶은 누군가의 얼굴이기도 했으며 머릿속으로 각인된 어떤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돈과 성공을 바라는 열망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에게만 들릴지라도 말로 하고 글로 써서 몸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그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거짓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상대가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100%의 믿음이 분명 존재하고 그것이 상상 이상의 커다란 성공을 불러옵니다. 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운도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돈에 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부르는 물상 연습. 성공도 해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이 찾아와도 잡지 못하면 헛수고입니다. 좋은 운을 붙잡고 제 것으로 만들어 크게 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부 놓치거나 운에 눌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을 붙잡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작은 성공을 차곡차곡 쌓아 성공의 근력을 키우는 데서 나옵니다. 큰 성공은 아스라한 별처럼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세계지만 작은 성공은 조금만 노력하면 맛볼 수 있는 무한대의 세계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울리는 첫 번째 알람에 눈을 뜨는 것도 성공입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회사에 가는 것도 성공이고 그날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성공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무수한 성공을 통해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그러니 사소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녁마다 꾸준히 경제 기사를 읽는 것도 한 달에 1kg씩 감량하거나 주말에 가족을 위해 맛있는 쿠키를 굽는 것도 좋습니다. 그저 조금씩 꾸준하게 성공을 경험하고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샌가 운이 성공을 부르는 게 아니라 성공이 운을 부르는 거구나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들은 훨씬 부지런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그들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크고 작은 성공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합니다. 이 책 운의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운을 잘 파악하셔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